안녕하세요. 이번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앤 오토캐드 팁스 앤 트릭스의 첫 번째 세션인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툴셋에 대해서 세미나를 맡게 된 SBCK의 한의세라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웨비나를 시작해 볼 건데요. 이번 웨비나에서는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툴셋의 간략한 제품 활용 방안과 오토캐드를 더욱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토캐드 팁스 앤 트릭스의 활용 방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웨비나 중 설문조사를 참여해 주시는 분께는 추첨으로 소정의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인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툴셋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젠다는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의 주요 기능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은 기본 오토캐드 기능을 베이스로 편리한 전장 설계 툴셋을 추가적으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인데요. 전장 설계 시에 사용되는 심볼과 카탈로그 등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고 상호 연계 기능과 자동 BOM 추출 기능 등으로 편리한 전장 설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의 인터페이스인데요. 살펴보면은 리본 메뉴, 파일 탭, 그래픽 영역 등 오토캐드 인터페이스와 좀 많이 유사한데요. 홈 탭에는 오토캐드의 기능들이 모두 들어있고 홈 탭 뒤에 있는 프로젝트, 구조도, 패널, 보고서의 4가지 탭은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의 툴셋들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은 프로젝트 베이스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프로젝트 관리자 팔레트가 기본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제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프로젝트, 와이어, 구성 요소, 패널 배치, 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의 도면 세트를 관리하는 기능으로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은 개별의 프로젝트 기반으로 도면이 형성되고 와이어는 오토캐드의 선과 비슷하지만 독립적인 속성 정보를 가지고 있는 도면층으로 편리한 와이어 넘버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구성 요소는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에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심볼 라이브러리를 클릭만으로 도면에 삽입할 수가 있고 상호 연계 기능을 통해서 심볼을 서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패널 배치 기능은 구성 요소의 실제 외곽 도형을 삽입하는 기능이고 구조도 심볼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BOM 추출 기능이고 도면에 표시할 수 있는 도면 형식의 보고서와 엑셀 파일 형식의 추출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 기능 중에 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는 상호 연관된 전기 도면 세트로 프로젝트 관리자 도구를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불러올 수 있으며 프로젝트 리스트에서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전기 도면 세트를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의 검색 기능 또는 상호 연계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의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킨 후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프로젝트를 활성화하지 않고 설계 시에는 몇몇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관리자 도구에서 새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프로젝트를 만들 도면 세트 또한 만들어야 되는데요. 새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을 저희가 동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시작 화면인데요. 그리기 시작을 클릭하시면 프로젝트 관리자와 리본 메뉴가 모두 활성화돼서 모든 툴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전환됩니다. 먼저 새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 관리자 팔레트에서 새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프로젝트 하나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임의로 테스트로 지정을 하고 저는 프로젝트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바탕 화면으로 프로젝트를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에 있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폴더 작성이라는 체크박스는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해당 프로젝트 파일들이 몇 개가 생성이 되는데 이 파일들을 폴더로 묶어 놓겠냐라는 의미고요. 편리한 관리를 위해서 체크 표시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파일에서 설정 복사라는 항목은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에서는 프로젝트마다 고유의 환경 설정이 존재하는데 이를 하나하나 새로 만들기보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에서 복사를 해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건드리지 않고 바로 확인을 클릭하고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자 창에 테스트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었는데요.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에서 작업 시에는 항상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프로젝트 활성화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클릭 후에 마우스 우클릭으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된 프로젝트는 가장 상단으로 이동이 되고 굵은 글씨로 볼드 처리가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에서 새 도면을 추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새 도면 클릭 후 새 도면 작성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작성하는 도면에 대한 정보를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도면 이름을 테스트1으로 지정을 하고 원하는 템플릿도 선택을 해주신 다음 열기 눌러주시고 위치는 알아서 저희가 프로젝트 위치를 시킨 바탕화면의 위치가 되고요. 설명값과 시트 값을 입력 후에 확인을 클릭해서 도면 하나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대화 상자는 해당 도면 설정의 프로젝트를 설정값과 일치시키겠냐, 프로젝트 설정값과 일치시키겠냐 라는 말인데 이거는 아니오로 클릭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템플릿이 하나가 생성이 되었고 저희가 입력한 값들이 템플릿에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도면 하나를 또 생성해 보도록 할 건데요. 다시 프로젝트 관리자 창에서 새 도면 클릭 후에 도면 이름을 테스트2로 넣어주시고 템플릿도 아까와 같은 템플릿 지정하고 열기, 이번에도 설명값과 시트 값을 넣고 확인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템플릿이 생성이 되었고 저희가 넣었던 값들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에서 프로젝트에서 플러스 표시를 좀 눌러보시면 도면들이 좀 속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막 생성한 도면이어가지고 생성한 프로젝트여서 도면이 지금 표시가 되지가 않는데 이 도면 표시는 관리자 창에 갱신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저희가 만든 도면들이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기능은 와이어 삽입과 삽입된 와이어 넘버링 하기입니다. 먼저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에서 사용 가능한 와이어 삽입 기능은 4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와이어는 하나의 단일 와이어를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이고 다중 와이어는 여러 개의 와이어를 한 번에 클릭으로 삽입할 수가 있고 레더는 사다리 모양의 와이어를 삽입하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레더 추가는 삽입된 레더 와이어에 추가로 와이어를 삽입하는 기능인데요. 이 4가지 기능들도 동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일 와이어는 와이어 번호 삽입 패널에서 와이어를 선택한 후에 그래픽 영역에 원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중 와이어인데요. 다중 버스를 클릭하시면 다중 버스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수평 간격, 수직 간격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구성 요소는 구성 요소를 먼저 그린 후 구성 요소에서 이어지는 와이어를 그리는 방법이며 다른 버스는 다른 와이어에서 이어지는 와이어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빈 공간 수평 이동과 수직 이동은 빈 공간에 먼저 여러 개의 와이어를 그릴 때 사용하는데요. 먼저 빈 공간 수평 이동으로 개수는 3개를 확인 후 클릭해서 와이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클릭 후 원하시는 지점에 선택으로 와이어를 그리실 수가 있고요. 3가지의 와이어가 한 번에 삽입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레더 삽입인데요. 레더 삽입도 와이어 번호 삽입 패널에서 레더 삽입 항목을 클릭하시면 레더 삽입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폭과 간격을 지정할 수 있고 저는
폭 50에 간격 10인 레더 와이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창을 클릭해 주시고 원하시는 부분에 클릭만으로 레더 모양의 와이어가 삽입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미 그려진 레더 모양의 와이어에 와이어를 추가하는 횡선 추가 삽입하기인데요. 이번에는 와이어 편집 패널로 넘어가서 횡선 추가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려져 있는 레더 모양의 와이어 사이에 클릭만으로 횡선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와이어를 그리면서 표시되는 T-와이어 표시키는 도면 특성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기타 도구 패널에서 도면 특성을 클릭해 주시면 스타일 탭으로 넘어가면 와이어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조정이 가능하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에서는 와이어를 직접 만들 수 있는데요. 와이어 번호 편집 패널에서 와이어 유형 작성 편집 항목을 클릭하면 와이어 유형 작성 편집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와이어 종류들이 리스트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하단에 내려보시면 빈칸 하나가 있는데 이 빈칸에 제가 만든 와이어 색상과 크기를 입력 후에 와이어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는 빨간색 와이어를 한번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레드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 건데요. 크기는 1.5 스퀘어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어 번호 매기기도 얘로 다시 한번 클릭하고 실제 입력되는 도면 색상을 선택하고 선 종류도 이번에는 실선으로 선택해서 와이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나오고요. 제가 만든 와이어를 그려보려면 와이어를 선택 후 명령창에 나오는 와이어 유형 T를 선택한 다음 제가 만든 와이어 클릭하고 확인으로 빠져나오시면 제가 만든 빨간색 실선의 와이어를 삽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려진 와이어처럼 와이어 넘버링하는 방법들도 좀 따로 있는데요. 일단 방법으로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방법은 3가지가 있고요. 일반 와이어 넘버링과 연속 모드로 3상회로에 대해서 와이어 넘버링을 할 수 있는 3상 와이어 넘버링, 마지막으로 지정한 와이어에 특정하게 정의된 와이어 넘버링이 가능한 도면층별 와이어 넘버링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와이어 넘버링 하기도 동영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와이어 넘버링은 와이어 삽입 후 와이어 번호 삽입 패널에서 와이어 번호 항목을 클릭하면 와이어 태깅 상자가 나오는데요. 새로 삽입된 와이어에만 태깅을 할 건지 전체 와이어를 태깅할 건지 선택할 수 있고 와이어 번호의 순차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와이어를 선택 후 와이어 번호를 부여할 와이어를 선택하면 화면과 같이 와이어 번호가 자동으로 태깅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상 와이어 번호 삽입하기인데요. 일반 와이어 항목을 드롭다운해서 3상 와이어 번호를 클릭하시면 연속 모드로 3상 와이어 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증분하는 일련의 와이어 번호를 삽입하고 선택한 와이어의 번호를 각각 차례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머릿말 기준, 꼬릿말 기준으로 와이어 번호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개수는 상관없이 지정이 가능하고 설정이 완료가 되었으면 확인을 클릭해서 와이어 번호를 클릭해 주시면 저희가 지정한 3상 와이어 번호가 자동으로 태깅됩니다. 마지막은 도면층별 와이어 넘버링인데요. 와이어 번호 항목을 클릭해서 와이어 태깅 대화 상자에서 와이어 도면층 형식 재진영 사용 항목을 체크 후 설정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대화 상자가 하나가 나오는데 리스트에서는 와이어 종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빨간색 도면층에 특정 와이어 번호를 기입할 거기 때문에 레드 색상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어 번호의 형식으로는 저희 회사 이름인 SBCK 하고 %n을 입력할 건데요. 여기서 나오는 %n은 순차적으로 기입되는 숫자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차의 기본값은 1로
지정을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클릭하고 현재 값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대화 상자는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색 와이어에 대해서 특정 번호를 기입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와이어 유형으로 빨간색 와이어를 선택해서 기입해 볼 건데요. 빨간색 와이어를 화면에 그려주신 다음 저희 와이어 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정한 SBCK1, SBCK2, SBCK3가 나와야 정상이고요. 엔터 눌러보면 제가 원하는 대로 와이어 번호가 지정되어 나와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성 요소입니다. 구성 요소는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에 내장되어 있는 회로도 심볼을 불러와서 삽입하고 심볼의 정보인 카탈로그를 저장하여 편리한 작업을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구성요소를 삽입할 때 팝업되는 구성요소 삽입 편집 대화 상자에서는 색인 버튼을 클릭하여 카탈로그 정보를 해당 구성요소에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카탈로그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로는 구성요소의 제조업체명, 구성요소의 모델명, 크기, 색상, 접점 등의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고요. 이는 도면에는 실제로 표기가 되지 않지만 BOM을 작성하기 위한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의 핵심 기능입니다. 구성요소 삽입하는 방법도 저희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요소 삽입 패널에서 아이콘 메뉴 항목을 클릭하면 여러가지 구조도 심볼을 삽입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누름 버튼을 클릭해서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름 버튼을 클릭하면 여러 종류의 누름 버튼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NO 버튼을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여 삽입합니다. 삽입됨과 동시에 해당 구성요소에 대한 삽입 편집 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제가 삽입하는 누름 버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입하고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요소 태그 값을 정하고 해당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값을 기입할 수가 있으며 색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구성요소에 대한 카탈로그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색인 버튼을 클릭해서 카탈로그 기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로그 검색기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A, B사로 필터링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모두 지워주신 다음에 검색 항목을 눌러주시면 더욱더 많은 카탈로그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에 저장되어 있는 카탈로그들이고요. 카탈로그 값으로는 제조업체, 그리고 해당 제품에 대한 유형, 설명, 색상, 접점 등의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카탈로그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시면 카탈로그 정보가 들어오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확인이 다 마치셨으면 이제 모든 정보가 제대로 기입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후 대화 상자에서 확인 창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심볼이 삽입이 되었고요. 카탈로그 정보는 나중에 보고서로 추출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도면에는 기입되지 않습니다. 구성 요소에서는 상위 심볼과 하위 심볼의 개념으로 서로 상호 연계가 가능한데요. 상호 연계 기능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성 요소는 프로젝트 안에서 서로 트래킹이 가능하며 도면에 연결되어 있는 서로의 위치가 주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번에도 상호 연계 기능 동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릴레이와 이에 포함되는 접점을 삽입해서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의 상호 연계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 메뉴를 클릭하고 릴레이 접점 항목을 클릭해서 릴레이 코일을 한번 삽입해 볼 건데요. 릴레이 코일을 원하는 위치에 클릭으로 삽입하게 되면 구성요소 삽입 편집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카탈로그 하나를 임의로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번호 2번에 릴레이 코일이 삽입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하위 구성요소인 접점을 선택으로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 NO 접점을 클릭 후 확인을 눌러주시면 원하는 위치에 삽입,
그러면 하위 구성 요소 삽입 편집 창이 나타나는데요. 하위 구성 요소는 상위 구성 요소를 도면이나 프로젝트에서 선택해서 서로를 연결할 수 있게 하는 항목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삽입한 코일이 같은 도면 내에 위치하므로 같은 도면에서 코일을 선택해서 상호 연결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2번 코일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구성요소 태그 번호가 일치되고 핀 번호가 들어오는데 해당 핀 번호는 카탈로그에서 부여된 번호입니다.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화면과 같이 상위 구성요소와 하위 구성요소가 서로 연계되었다는 표식이 함께 뜨면서 연계가 완료가 됩니다. 해당 구성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치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까지 서로 알 수 있게끔 표식이 되어서 좀 편리하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한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에서는 같은 도면 내가 아니고 같은 프로젝트 내에서라면 다른 도면에서도 상호 연계가 가능한데요. 테스트2 도면을 더블 클릭해서 활성화시킨 다음에 여기에서도 접점 하나를 클릭해서 저희가 코일과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를 그리고 아이콘 메뉴를 클릭해서 접점, 똑같은 NO 접점 클릭을 해서 삽입을 할 거고요. 이번에는 같은 도면 내에 위치하지 않으니까 프로젝트 클릭해서 2번 코일 찾은 후 확인. 그러면 아까와 같이 태그 번호가 일치되고 핀 번호도 또 들어오게 됩니다.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코일과 접점이 연결되었다는 표식이 이제 뜨면서 상호 연계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다시 테스트 1번 도면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연계가 되었다는 표식이 밑에 추가로 새로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에서는 상호 연계되어 있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편하게 액세스가 가능한데요. 더욱더 간편하게는 입력되어 있는 이 항목을 클릭한 다음에 검색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검색 항목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검색되어 있는 항목을 더블 클릭하시면 도면이 저장됨과 동시에 해당 도면으로 자동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손쉽게 저희가 상호 연계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능은 패널 배치 기능인데요. 패널 배치는 회로도의 구성요소 카탈로그 지정사항을 사용해서 심볼의 실제 외곽 설정을 도면에 기입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양방향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해서 회로도 도면과 실제 외곽 설정 도면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가 있는데요. 패널 배치 기능도 동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레이아웃은 패널 탭으로 이동하여 구성요소 외곽 설정 삽입 패널에 아이콘 메뉴 항목을 아래로 확장시키면 구조도 리스트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렸던 구조도 리스트에서 삽입했던 심볼을 선택해서 해당 심볼의 실제 외곽 설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외곽 설정을 삽입할 심볼을 전체 프로젝트에서 찾겠냐 아니면 활성 도면에서만 찾을지 물어보는 창인데요. 프로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프로젝트 중 어떤 도면에서 심볼을 찾을 건지를 물어보는데 이는 전체 수행을 클릭해서 확인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삽입했던 구조도 심볼에 대한 리스트가 나타났는데요. 리스트에서 외곽 심볼을 만들 누른 버튼을 하나를 선택하고 하단에 삽입 창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삽입을 원하는 위치에 클릭해서 외곽 설정을 삽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삽입된 외곽 설정은 구조도 심볼과 서로 연계가 되어 있으며 여기서도 닫기를 누르고 나오시면은 입력되신 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구조도 심볼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심볼을 클릭한 다음 우클릭으로 검색하셔서 어떤 심볼과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기능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기능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BOM 추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은 자동 보고서 추출로 BOM을 하나하나 작성하지 않고 한 번에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추출을 위해서는 보고서 유형을 선택하고 보고서 형식을 설정하고 원하는 타입의 보고서를 추출할 수가 있는데 좀 다소 복잡한 대화 상자들이 많이 나와서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해보면 많이 어렵지는 않고요. 이것도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만든 테스트 프로젝트가 아닌 기본 샘플로 있는 IC 데모 프로젝트를 활성화해서 보고서 추출을 보여드릴 건데요. IC 데모 샘플을 클릭 후 마우스 우클릭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IC 데모 프로젝트를 좀 확장시켜서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도면이 좀 많이 저장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보고서를 모두 추출할 거고요. 보고서 항목으로 이동을 하셔서 보시면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에서는 16가지의 보고서 항목이 존재하는데요. 저희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 명세서에 대한 보고서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명세서는 카탈로그 값이 지정된 도식적인 구성 요소 정보를 추출하고요. 재료 명세서를 클릭 후 처리할 도면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저는 전체 수행을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생성기 대화 상자가 하나가 팝업되는데 미리 보기로 추출될 보고서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면 형식 보고서의 출력 또는 파일의 저장을 클릭하면 도면으로 보고서를 추출하거나 엑셀로 내보내게 할 수가 있는데요. 보고서 형식 변경이라는 걸 클릭하면은 제가 보고서 형식을 원하는 방식대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서 나오고요. 저는 파일의 저장을 클릭해서 엑셀로 한번 보고서를 내보내 볼 건데요. 엑셀 클릭하고 확인, 그리고 바탕 화면에 추출될 보고서를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장이 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해당 메시지는 닫고 실제로 바탕 화면에 제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 화면에 BOM이라는 엑셀 파일이 하나가 생성이 되었고 더블 클릭 후 확인해 보니 BOM 항목이 제대로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활용 방안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쳤는데요. 짧은 발표 시간 안에 주요 기능을 소개하느라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배우고자 하신다면 저희 SBCK에서 7월 3일에 오토캐드 일렉트리컬 정기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은 화면에 있는 SBCK 사이트를 통해서 교육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일렉트리컬 툴셋 활용 방안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세션은 오토캐드 팁스 앤 트릭 세션이 이어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늘세라 대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오토캐드 팁 앤 트릭 세션을 진행하게 된 비주얼 데이터 김호철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토캐드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능 4가지 정도를 추려서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가 파라메트릭 기능입니다. 파라메트릭 기능은 쉽게 3D CAD에 사용하는 스케치 기능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형상 조건이나 시수 정의 등을 이제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파라메트릭 기능 같은 경우는 오토캐드에 도입된 지는 시간이 좀 됐지만 실제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좋을지 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파라메트릭 기능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효과적이다라는 걸 한번 다뤄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치 플롯입니다. 배치 플롯은 한 번에 플롯 작업으로 여러 개의 도면 파일을 출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을 통해서 배치 플롯 과정을 한번 안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클라우드 협업입니다. 클라우드 협업은 말이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면 도면 작성은 제가 했지만 누군가에게 이 도면을 보여줘야 될 때 DWG 파일 자체를 보내주기는 싫고 도면은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링크를 보내줌으로써 도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그 클라우드 A360 드라이브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추출인데요. 데이터 추출은 전제 조건이 조금 있지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 만들어진 템플릿을 사용했을 때 그 템플릿과 또 부품 도면을 작성할 때 그 부품에 대한 속성 정보들이 도면 안에 잘 기입이 되어 있다면 그 기입된 그 부품 정보들을 BOM을 작성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기능 다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라메트릭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룰 건데요. 도면 설명부터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가 지금 보고 계시는 도면이 제가 어떤 모델을 구성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부품들을 블록화 시켜서 만들어 놓은 그 도면이고요. 첫 번째 이 블록이 베이스 부품이 될 거고요. 정사각형 모양이고 가운데 홈이 파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이 2개의 부품이 슬라이더인데요. 이게 결국에 이 베이스 부품 위에 홈에 끼워져서 하나는 상하 운동을 하게 될 거고 하나는 좌우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의도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초록색이 핸들인데요. 이 핸들을 다 그리기는 좀 번거로워서 간단하게 그냥 선으로만 대체를 한 거고요. 제 의도는 이 부품들이 조립된 상태에서 의도된 동작을 했을 때 이 2개의 슬라이더가 간섭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거든요. 조립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이스 부품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정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2개의 포인트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베이스 부품은 아마 움직이지 않게 될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슬라이더가 이 위에 올라가게 될 건데요. 이때는 이제 동일선상이라는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한쪽과 한쪽 선을 동일선상 위에 올려놓게 되면 이 부품은 아마 홈 위에서 움직이는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품도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선상 이용해서 이 선과 이 선이 동일선상 위에 올라가게끔 해주면 이 부품 같은 경우도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게 제한이 되겠죠.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는 치수를 먼저 정의를 할게요. 수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치수 정의는 완료가 됐고 핸들 같은 경우는 일치라는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한쪽 끝점과 한쪽 끝점을 연결시켜주고 또 동일선상을 이용해서 2개의 선이 같은 선 위에 항상 움직이게끔 구속 조건을 주게 되면 이 핸들이라는 부품은 아마 객체는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이 핸들도 결국 슬라이더의 이 원에 있는 홈과 결합이 되게 되거든요. 이때는 일치 조건을 이용해서 여기에 끝점과 홈의 중심을 지정해 주게 되고 또 나머지 부분도 중심과 끝점을 이어주게 되면 조립이 완료가 된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구속 조건 아이콘들이나 치수 정의에 된 것들 때문에 가시도가 좀 떨어지는데 이럴 때 이제 전체 숨기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걸 누르게 되면 기하학적 구속 조건이 숨겨지게 되고요. 이거는 치수 구속 조건이 숨겨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선택한 객체가 가지고 있는 구속 조건만 표시하게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의도한 대로 이 모델이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슬라이더들이 움직이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슬라이더들이 간섭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간섭이 없는 걸로 판단되네요. 이런 식으로 파라메트릭이라는 기능은 정적이든 동적이든 레이아웃 작업을 할 때 사용하시면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스마트한 이미지와 프로페셔널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배치 플롯인데요. 배치 플롯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6개의 도면을 작성해 뒀거든요. 이 6개의 도면을 한 번에 출력하려고 해요. 그럴 때 이제 한 번에 플롯 작업으로 이 6개의 도면을 출력할 수 있는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배치 플롯을 활용하려면 우선 페이지 셋업을 하나를 해두시는 게 좋거든요. 그 단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는 이제 이 도면 파일은 제가 그 도면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템플릿을 그냥 DWG 파일로 만들어 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페이지 설정을 하나를 만들어 둘 건데요. 페이지 설정은 오토캐드 아이콘 클릭했을 때 인쇄 옆에 보면 페이지 설정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이용해서 배치라는 이름으로 페이지 설정 하나를 만들 거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면 돼요. 제가 사용하던 플로터가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거든요. 이러면 우리가 플롯할 때 자주 봤던 창이 하나가 뜰 텐데, 종이 도면을 출력하실 때처럼 설정을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플롯 스타일을 모노크롬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플롯할 때 사용하시는 프린터 장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PDF로 설정하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종이 도면을 출력할 때 사용하시는 플로터를 설정해야 됩니다. 용지는 주로 가로 사이즈로 쓰니까 저는 A4 297에 210을 선택할 거고요. 그리고 플롯 영역도 중요한데요. 주로 아마 윈도우를 선택하셔서 한쪽 모퉁이와 다른 쪽 모퉁이를 지정해서 아마 출력을 사용하셨을 텐데, 배치 플롯을 사용할 때는 범위로 자동으로 책정된 그 도면을 선택하실 때 도면을 선택하실 필요 없는 범위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플롯의 중심과 용지의 맞춤이 같이 설정되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리 보기 했을 때 원하는 영역이 좀 종이 안에 딱 들어올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을 누르면 그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페이지 설정이 작성이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바탕화면에 배치 템플릿이라는 도면 하나로 만들어 둘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배치 플롯을 하시면 되는데, 배치 플롯은 마찬가지로 오토캐드 아이콘의 메뉴를 확장시켜서 게시로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인쇄에 있는 배치 플롯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결국 똑같은 창이 나타나거든요. 접근법의 차이니까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게시창이 나타나면 시트 리스트는 굳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만, 게시 대상은 여러분들이 종이 도면을 출력하실 때는 반드시 페이지 설정에 명명된 플로터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기 종이 도면을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없기 때문에 PDF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열려있는 제 도면 파일이죠. 과감하게 빼주시면 되고, 출력할 도면들을 찾아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 6개를 출력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여기도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영역을 포함할 것인지 정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도면 작업할 때 주로 모형을 쓰기 때문에 모형만 선택해서 가져왔지만, 배치도 같이 출력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모형 및 배치를 하시거나, 배치만 출력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배치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시트 제목의 파일 이름 머릿말 추가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용하시는 게 권장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된 6개의 도면이 목록에 들어오게 되고요. 아까 만들어둔 컨트롤 A나 Shift를 이용해서 복수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복수 선택을 하고 페이지 설정에서
드롭다운을 확장시키면 가져오기 또는 기본값 없음이 있을 텐데요. 가져오기를 꼭 선택하셔야 되고요. 가져오기에서 아까 배치 템플릿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었죠. 이걸 가져오게 되면 여기에 아까 제가 페이지 설정해 놨던 그 값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고, 일관 선택했으니까 나머지 6개 도면이 전체 다 배치라는 페이지 설정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게시를 누르게 되면 배치 플롯이 되는 건데, 하나 옵션을 설명드릴 만한 게 배경의 게시라는 게 있어요. 배경의 게시 같은 경우는 좀 잘못된 오역인데요. 백그라운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는 지금 당장 급하게 출력을 해서 도면을 확인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배경의 게시를 안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그 시스템의 리소스가 출력되는 데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하기가 좀 어려워질 거고요. 배경의 게시를 하게 되면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원활한 상태가 되지만 그 출력 작업은 조금 뒤로 미뤄질 시간이 걸릴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 결과물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배경의 게시는 끄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는 PDF니까 이런 창이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종이 도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파일 이름을 지정하고, 자, 저는 지금 복수 시트 파일로 생성이 될 거거든요. 이 말은 즉 파일 하나에 여러 개의 시트가 달린 PDF가 생성될 거라는 얘기죠. 리스트 저장은 뭐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지만 안 하시는 일이 더 많으실 거예요. 이 창은 아마 배경의 게시를 하셨으면 보이지 않을 거예요. 배경의 게시를 껐을 때만 보이는 창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다른 작업하기가 불편하실 거라는 거죠. 네, 바탕화면에 있는 PDF 확인해 볼게요. 총 6개의 도면이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다 예쁘게 출력이 된 것 같죠. 이런 식으로 배치 플롯을 활용할 수가 있고, 정리하자면 한 번에 그 출력 작업으로 여러 개 파일을 한꺼번에 출력도 가능하다. PDF도 가능할 거고요. 제가 해서 보여드렸으니까요. 종이 도면 출력도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는 클라우드 협업이었죠. 클라우드 협업은 네, A360 드라이브라는 기능을 사이트를 이용하게 될 거고요. a360.autodesk.com이 주소가, 이게 이제 접속 주소고요. 계정이 필요합니다. 오토데스크 계정이 필요하고, 오토데스크 계정, 일반 계정을 사용하시게 되면 25기가 정도의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연간 라이센스라던가 또는 이제 메인터넌스라고 해서 유지보수 대상 고객들은 100기가 정도의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퓨전 페이지가 보일 텐데, 이 퓨전은 사실 제가 보여드릴 내용과는 상관이 없고, 여기 화살표 클릭하셔서 A360 드라이브 쪽으로 가시게 되면 여기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 페이지가 변환이 되면, 이거는 제가 어제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파일 2개 정도를 미리 올려둔 거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파일 올린 직후에 파일 뷰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5분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올려둔 거고요. 요거는 일단은 도면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5번 도면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에서 도면을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CAD가 필요 없이 인터넷 브라우저로 도면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 되겠고요. 아마 노란색 치수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러면 가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설정에 들어가시면 모양의 검은색으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CAD에서 보시는 것과 비슷하게 도면 내용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알려드릴 내용은 요 공유 기능인데요. 이 공유를 하게 되면 링크가 생성이 될 거예요. 이 링크는 아마 채팅창에 하나가 나가게 될 겁니다. 그 채팅창에 나와 있는 링크 한번 클릭해 보시면 제가 작성했던 도면들 중에 하나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하나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열람자가 컴퓨터에 다운로드 하도록 허용.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 적절히 켜주시거나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도면이 작성되면 그 누군가 보는 건
상관없겠지만 그 도면 파일 자체를 누가 다운받는 거는 좀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 옵션을 꺼주시면 되고, 도면 파일을 누군가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링크 한번 받으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저도 이거 복사해서 창을 다 닫은 후에 링크 이용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브라우저를 닫은 이유는 로그인 과정이 필요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브라우저를 다 닫은 상태로 새로 띄워서 진행을 한 거고요. 그 링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로그인 정보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도면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웹에서 확인하실 때 혹시 또 이 하얀색 배경으로 나타나시는 분들은 여기 설정에서 모양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이거를 제가 iOS나 안드로이드에서도 확인을 해봤는데, 도면 확인은 가능하지만, 이 링크 통해서요. 도면 확인은 가능하지만 이 배경색 바꾸는 것까지는 아직 지원이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클라우드는 아직까지 이 정도만 활용을 하셔도 뒤처지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클라우드 협업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내용은 데이터 추출이었죠. 데이터 추출 기능은 제가 일단 도면 하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든 그 템플릿, 도면 템플릿을 이용해서 도면을 작성한 거고요. 제 템플릿에는 이 제목 블록 하나를 정의해 놨고요. 여기에 이제 부품명이라든지 재질, 그리고 열 처리, 디멘션, 후 처리, 누가 그린 건지, 검토 승인 같은 것들, 그리고 도번, 리비전 넘버까지 입력할 수 있는 필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 표지란까지 변경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템플릿, 속성 정의를 이용해서 템플릿을 짜놨는데, 이거랑 더불어 도면 유틸리티에 보시면 도면 특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도면 특성에서 카테고리랑 스펙이라던가 수량, 메이커, 리마크 이런 것들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게끔 사용자 필드를 만들어 놨어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BOM을 작성할 건데, 결국 이런 것들은 왜 만들었냐면요, 이게 파일 이름 그대로 BOM 템플릿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된 그 BOM 리스트를 쓰는데, BOM을 쓰는데 여기 구분이나 코드나 리비전이나 디스크립션, 품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BOM을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도면 안에 다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럼 데이터 추출 기능을 이용해서 저 BOM을 어떻게 채우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추출은 명령어로 치면 데이터 익스트랙션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미 기존에 이제 그 데이터 추출 양식 하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처음부터 진행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기존 데이터 추출 편집을 이용해서 제가 만들어뒀던 양식을 이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계가 8페이지가 있어서 좀 복잡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대로 따라하면 비슷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이거 지금 보이는 이제 도면 목록들은 제가 지난번에 사용했던 도면 목록들이거든요. 과감하게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 현재 할 거는 도면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 폴더를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요. 폴더 추가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폴더를 잡아주시면 돼요. 저는 샘플 DWG라는 바탕화면에 데이터셋에 있는 샘플 DWG라는 폴더를 이용해서 할 거고, 이 안에 하위 폴더가 있으면 포함할 것인지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폴더 안에 들어있던 DWG만 추려서 목록화를 시켜주는데요. 이렇게 이제 폴더 추가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 도면 추가로 했을 때는 파일들을 직접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결과물 나올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선택할 것들이 많아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제목 블록 표제란이라는 게 제가 이 도면 템플릿을 작성할 때 제목 블록으로 지정한 블록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체크가 되면 되고요. 아마 이름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입력한 값이기 때문에 이름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사용자들이 속성 정의를 사용해서 템플릿 만들었을 때 사용한 제목 블록을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된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도 좀 복잡해질 텐데 도면과 속성이 체크된 상태에서 아까 BOM에 필요한 정보들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 미리 체크를 해둔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크게 볼게요. 이런 식으로 체크된 속성 정보들이 테이블화돼서 보여질 텐데 이때 이제 순서에 맞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결국 저는 이걸 맞춰 놓은 게 이 BOM 순서에 맞게끔 이 열을 맞춰 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확인을 하셨으면 다음 버튼 누르고 여기서 외부 파일 체크 들어가고 점점점 버튼 눌러서 바탕화면에 임의의 이름으로 파일을 엑셀 파일로 내보내시면 돼요. 파일 유형에서 엑셀 선택하시면 되고요. 파일 이름 입력해주고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고 누르시고 다음 버튼 누르고 마침 버튼 누르면 엑셀 테이블이 나가 있어요. 이 나와 있는 엑셀 테이블을 열어서 아까 봤던 그거 그대로 테이블로 나온 거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복사를 해서 BOM 양식에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테두리만 없앨게요. 이런 식으로 BOM이 작성이 되는 거죠. 수량 하나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2D 데이터에서 수량이 자동으로 산정되지는 않아요. 이 수량 값은 제가 다 임의로 넣은 값들입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BOM 작성을 이렇게 데이터 추출로 원활하게 쉽게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PT로 돌아가겠습니다. 클로징 멘트가 남아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다 보여드린 거고요. 아마 이때쯤 해서 설문지가 하나가 나가게 될 거예요. 설문조사 참여하시고 기프티콘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